안녕하세요. ETF 투자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개별 종목 대신에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ETF를 선호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꾸준히 상승해온 만큼 미국 ETF 중에서 자산 증식을 위한 SPY, 스파이를 투자하신다거나 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서 슈드, SCHD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투자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스파이와 슈드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관심 가질 만한 전략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전략을 알고 나면 현재 투자 방식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을까요? 스파이는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개를 선정해서 전체 시장을 대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고, 슈드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현금 흐름을 많이 주는 기업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종목은 나무위키에서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요. 스파이는 조금 옛날 거네요. 한 3개월 정도 전 기준이긴 한데, 종목들만 봐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테슬라, 구글, 브로드컴, 버크셔 서웨이 이런 종목들이 있고, 슈드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비, 암젠, 코카콜라, 시스코, 버라이즌, 화이자, 쉐브론, 펩시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상위 10개 종목만 비교했을 땐 하나도 겹치지 않아요. 성향이 뚜렷이 다른 두 ETF입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증시는 꾸준히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다거나 조정이 올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당장 미국 시장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은 수요는 많고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스파이와 슈드 이 두 가지만 모으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들어요. 저는 퀀트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퀀트 투자란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소개할 논문은 바로 파울 초이라는 분이 2023년 11월 말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름은 Dividend Growth Allocation, DGA라는 건데요. 배당과 성장을 배분하는 전략이에요. 이 연구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페이퍼를 제가 다운을 받아서 챗 GPT에게 해석을 맡겼는데요. 네, 내용 여러 가지 복잡하죠.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성장주와 배당주가 서로 다른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성장 중심 종목을 QQQ로 선택을 했고 배당 중심의 종목을 슈드로 선택해서 구성한 논문입니다. 상관관계라 함은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이 있을 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수영복 주식과 스키 주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수영복 주식은 날이 더울수록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스키 주식은 날이 추울수록 수익이 날 것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수영복 주식은 수익이 나지 않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의 수익을 나는 구조를 상관관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성장 중심 종목을 QQQ로 선택을 했고 배당 중심의 종목을 슈드로 선택해서 구성한 논문입니다. 하지만 둘 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종목인 만큼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금융위기, 2019년도 코로나,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기, 2000년도 닷컴 버블 이런 시기에는 시장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슈드든 크크크든 스파이든 모두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대한 방어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백테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파이, QQQ, 슈드 3개 ETF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로가 더 수익이 나고 덜 수익이 나는 건 있지만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요. 내려갈 땐 같이 내려가고요. 다시 또 수익 날 땐 같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초록색 QQQ가 수익이 났다가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고요. 슈드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방어가 됐다가 또 다시 더 낮은 구간, 서로가 방향이 조금 다른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상관계수를 통해서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아요.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DGA라는 전략은 공격 자산은 크크크와 슈드 이 둘 중에 더 수익이 나고 있는 ETF를 골라서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만약에 물가가 높거나 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거나 S&P 500이 너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이런 등의 위기라고 판단될 만한 지표가 나타나면 단기 국채, 장기 국채, 원자재 셋 중에 하나로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백테스트 결과는요. 2000년부터 2025년 약 20년 넘는 기간 동안의 연복리 수익률은 17.4%가 됩니다. 그런데 MDD가 꽤 높아요. MDD는 최고점, 제일 수익이 좋았을 때의 기준으로 얼만큼 마이너스가 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투자를 시작했던 시점이 수익이 안 나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구간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는지, 내가 얼만큼 버티고 이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연환산 수익률과 MDD 두 가지만 고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익률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 전략이 나왔던 건 2023년도 말입니다. 4년도 기준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전반적인 수익이 나쁘지 않아요. 잘 날 때 특히 금융위기 200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기까지도 오히려 높은 수익을 보여주면서 잘 지내온 전략입니다. 닷컴 버블 때는 마이너스 3% 수준으로 방어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이 전략을 투자했습니다. 작년에 수익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문제가 있죠. 이 전략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략을 뜯어보게 되면 공격할 때는 주식, 방어할 때는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의 기반은 주식 또는 채권이면 충분하다고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엔 채권과 주식 다 같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대신 뭐가 올랐죠? 맞아요. 금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이 전략 제가 수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을 추가했습니다. 금을 추가를 하고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나눠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포트폴리오가 17.8% 앞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MDD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마이너스 13%로 훨씬 줄어들었죠. 금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연간 차트 볼까요? 매우 훌륭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닷컴 버블 때조차 수익이 났고 그 다음 해에 마이너스 2%, 아까 마이너스 3%에서 좀 더 개선이 되었고 그 이외에는 한 번도 손실이 난 해가 없습니다. 월별 차트도 보게 되면 특정 달에 마이너스가 너무 높으면 이 전략 유지하기 어려운데요. 이때네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나눠서 발생했지만 연간 제일 많이 떨어진 기간이 이쯤이고 이 기간을 내가 버틸 수 있다라면 이 전략 해볼만 하겠죠. 슈드와 스파이를 보유할 때와 제가 방금 짠 전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환산 수익률 슈드는 11.9%, 스파이는 7.7%, DGA 전략에 금을 보완한 전략은 17.8%.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달 수익률도 괜찮고 올해의 수익률도 양호합니다. 가장 인상 깊은 건 MDD 최대 낙폭이에요. 슈드를 만약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44.5%의 결과를 보여주고 스파이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50.8%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DGA는 최대 마이너스 13.6%의 MDD를 보여줍니다. 그래프도 비교해보면요. 슈드만 보유했을 때는 2008년도 하락기에 같이 떨어지지만 DGA는 버티고요. 전반적으로 수익이 우상향하는 가운데에 변동성이 더 적음을 볼 수 있죠.
연도별 수익률을 보면 더 인상 깊습니다. DJ가 회색이에요. 회색은 마이너스가 된 기간이 2001년도 한 번이었죠. 슈드가 더 나을 때도 분명 존재하고요. 근래 들어선 스파이가 더 높은 구간도 존재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주냐가 이 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슈드를 그냥 사서 들고만 있는 거에 대한 백테스트 아니냐. 나는 마이너스가 크게 났을 때도 사 모으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해서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라고 분명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을 장기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시장이 흔들림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건데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작년 말 같은 경우도 슈드가 계속 하락하면서 마음 아픈 분들 많았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마이너스 없이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다면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전략들 장단점 존재합니다. 슈드를 보유하는 경우나 스파이를 보유하는 경우는 수익률이 좀 낮을 수 있지만 대신 단순해요. 계속 사 모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내가 특정 기간에 꾸준히 모으기만 하면 돼서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전략이에요. 상대적으로 이런 퀀트 전략 같은 경우는요. 얘네의 모멘텀을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월별로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연간 턴오버라는 게 얼마나 1년 동안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지에 대한 비율인데요. 자주 사고 팔면 뭐가 달라지죠? 네, 맞아요. 거래 수수료가 있습니다. 리밸런싱 해야 되는 날짜가 왔는데 그 기간이 바빠서 넘어간다든지 또는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고 싶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어서 거래를 걸어놨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게 되면 리밸런싱 기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사람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는 스노우볼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서 매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이번 달, 지난달은 금과 PDBC,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어야 했고요. 그 전에는 PDBC 대신 빌, 단기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매월 리밸런싱을 해야 해요. 하지만 골드를 쭉 갖고 있어야 되는 기간이 약 6개월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요. 거래 수수료도 존재합니다. 해결은 가능해요. 이렇게 자산 계좌를 연동해서 자동 매매를 지원합니다. 저는 지금 연동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손매매가 가능하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은 자동 매매를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에 맞는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나의 생활 패턴과 성향에 맞을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 거죠. 내 돈이잖아요. 미국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지 조정이 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계속 오른다면 성장인 스파이나 QQQ가 나올 것이고 우량주가 꾸준히 배당을 잘 준다면 슈드가 가장 나은 선택지가 될 것이고 시장이 오르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DGA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든 간에 여러분의 투자 목표에 맞게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는 경제학 전공이 아니에요. 그저 10년 넘게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의 실직과 코인 투자 실패로 전세금을 날린 적이 있어요. 책을 읽고 공부해서 퀀트 투자를 알게 됐고 다시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주변 엄마들을 보니까 아이들의 자산 관리, 본인들의 노후 관리, 그리고 가족 경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계 같은 공부는 어렵고, 일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집안일도 챙겨야 하고, 시간이 정말 부족하죠?
저는 엄마들에게 퀀트 투자가 딱이라고 생각해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시간 내도 되니까요. 굳은 날씨에 임장을 다닐 필요도 없고 부동산 중개소장과 입씨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정말 확률과 통계를 싫어해요. 좀 됐는데 수능 문제에 확률 통계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때 풀어볼 시도도 안 하고 그냥 3번으로 찍고 넘어갔어요. 이런 제가 이해하고 전략도 수립하고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고 있는 전략이나 공부했던 것들 더욱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